지금 한국에서 비트겟 한국 차단이 현실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앱을 열었는데 로그인 화면에서 멈추고 출금 버튼만 빙글빙글 돌면 그때부터는 늦습니다. 자산은 빨리 움직인 사람이 지킵니다. 이미 조짐은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비트겟 같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차단됐습니다. 설치 버튼이 사라지고 업데이트가 멈추는 순간부터 위험 신호가 켜진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접속 제한까지 같이 진행되는 흐름이라는 점입니다. 금융당국 압박이 강해지면서 접속 자체를 좁히는 조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되던 게 내일은 끊기는 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겟을 쓰는 분들은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비트겟 안에 있는 자산을 신속히 다른 거래소로 옮기거나 최소한 개인 지갑으로 빼두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이번 조치의 성격은 단순한 앱 문제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제재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대한 압박이 커지면서 서비스의 숨통이 단계적으로 조여드는 모습입니다. 기존 이용자분들은 이미 설치된 앱이 당분간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막히면 보안 패치가 끊기고 기능이 낡아지며 결국 접속 차단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시간은 내 편이 아닙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시작부터 길이 막힙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가 어려워졌고 앞으로는 웹사이트 접속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들어오려는 사람은 못 들어오고 안에 있는 사람은 빠져나오기 바쁜 구조입니다. 앱을 한번 지워버리면 다시 설치가 막혀 복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이용자분들 사이에서는 앱을 유지한 채 우회 접속을 찾거나 아예 다른 거래소로 자산을 옮기는 움직임이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회 접속으로 VPN을 떠올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가능은 하지만 보안과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급하다고 검증 안 된 VPN을 쓰면 계정 정보가 새어나가며 더 큰 사고로 번질 수 있습니다. 차단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다음 행동이 빨라집니다. 첫째는 FIU 미신고입니다. 비트겟은 국내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VASP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라 규제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둘째는 구글 정책입니다. 구글이 한국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는 방향을 잡았고 그 결과가 다운로드 및 업데이트 차단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세금 이슈도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국내 거래소는 앞으로 세금 부과가 예정된 흐름인데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더 강한 조치를 꺼내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대처를 현실적으로 잡아보겠습니다. 가장 안전한 1차 행동은 비트겟 안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는 것입니다. 거래소가 막혀도 지갑은 내 손안에 남기 때문에 통계권이 확 바뀝니다. 선물 포지션이 열려 있거나 미체결 주문이 걸려 있다면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포지션이 묶어둔 증거금이 남아 있으면 출금 가능한 잔고가 줄어들어 이동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 후 출금이 가장 깔끔합니다. 개인 지갑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지갑 주소는 내 통장 번호 같은 개념이고 네트워크는 이체하는 길입니다. 같은 길로 보내야 도착하고 다른 길로 보내면 엇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금할 때는 주소를 복사한 뒤 앞자리와 뒷자리를 꼭 비교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서두를수록 손이 떨리고 떨릴수록 오타가 생깁니다. 침착함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가능하면 소액을 먼저 테스트로 보내는 방식이 심리적으로도 안정적입니다. 작은 금액이 정상 도착하면 그 다음에 나머지를 옮기면 됩니다. 한 번에 몰아보내는 실수만 피하면 이동 난도가 확 내려갑니다. 일부 코인은 입금 주소 외에 메모나 태그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입금 확인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출금 화면과 입금 화면을 나란히 두고 필요한 입력칸이 있는지 꼭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출금에는 수수료와 처리 시간이 붙습니다. 네트워크가 붐비는 시간에는 처리 속도가 늘어질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여유 있을 때 먼저 빼두는 게 유리합니다. 막판에 몰리면 대기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 지갑으로 빼두었다면 그 다음은 다른 거래소로 옮겨서 거래를 이어갈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차단 전에 길을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막힌 다음에 뚫으려 하면 시간도 비용도 더 듭니다.
국내 거래소로 옮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고 거래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게다가 추후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라 대안으로는 아쉬움이 큽니다. 선물 거래의 레버리지는 작은 증거금으로 더 큰 포지션을 운영하는 기능입니다. 국내 거래소에서는 이 기능이 막혀 있어서 선물 단타를 하던 분들은 같은 방식의 거래를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동 수요가 더 커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 이후 한국인들이 실제로 많이 이동하는 해외 거래소 흐름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중 가입이 몰린 거래소 5개를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기능과 수수료와 편의성을 한 번에 보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5개 거래소는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도 됩니다. 처음 접속했을 때 메뉴가 한글로 보이면 실수 확률이 줄어들고 입금 과정에서 헤매는 시간이 확 줄어듭니다. 또한 수수료가 저렴한 곳 위주로 골라두었습니다. 단타는 거래 횟수가 많아지는 구조라 수수료가 곧 체력입니다. 수수료가 낮으면 같은 실력에서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가입 시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는 조건이 붙을 수 있으니 제가 정리한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면 복잡한 부분 없이 핵심만 챙길 수 있습니다. 5개 거래소 비교표와 이동 방법은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은 검색하고 헤매는 시간 자체가 리스크입니다. 고정 댓글만 확인해도 선택지가 한 번에 정리될 겁니다.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의 기본 단타법을 아주 쉬운 뼈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는지 기준을 만들면 감정이 아니라 근거로 눌러 담게 됩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큰 시장입니다. 같은 날 같은 가격에서도 순식간에 위아래로 출렁입니다. 그래서 진입 타이밍이 중요하고 타이밍을 잡는 도구가 바로 차트와 뉴스와 지표입니다. 단타에서 흔한 실수는 큰 흐름을 무시하고 너무 짧은 차트만 보는 것입니다. 큰 시간대에서 방향을 잡고 짧은 시간대에서 진입 타이밍을 찾으면 판단이 또렷해집니다. 흐름과 타이밍을 분리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예를 들어 큰 흐름이 상승인데도 무작정 숏을 고르면 작은 반등에도 흔들립니다. 반대로 큰 흐름이 하락인데 롱만 고집하면 잠깐의 반등이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방향을 먼저 정하면 롱과 숏 선택이 쉬워집니다. 먼저 롱과 숏의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것에 베팅하며 매수 방향으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숏 포지션은 가격이 내릴 것에 베팅하며 하락 방향에서 수익을 노립니다. 롱을 잡는 핵심은 시장이 위로 달릴 명분과 힘이 함께 붙는 순간을 찾는 것입니다. 차트에서 상승 추세가 보이고 고점을 계속 높여가는 흐름이라면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상승 추세는 말보다 그림이 더 솔직합니다. 고점은 더 높아지고 저점도 더 높아지는 모습이 반복되면 시장이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는 중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눌림 뒤 재상승이 자주 나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유명한 신호가 이동평균선 교차입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하면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며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고 무조건 달려들기보다 가격이 그 위에서 버티는지 보는 게 좋습니다. 위에서 지지받는 모양이 나오면 롱 근거가 더 단단해집니다. 차트는 한 번 더 확인할수록 실수가 줄어듭니다. 거래량은 시장의 목소리입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함께 늘어나면 상승에 힘이 실렸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억지로 끌어올린 상승이 아니라 사람과 자금이 따라붙는 상승일 가능성이 큽니다. 뉴스도 반드시 같이 봐야 합니다. 규제 완화 소식, 대형 기관 투자자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재료는 가격을 밀어올리는 불쏘시개가 됩니다. 차트가 반응하는 이유를 뉴스가 설명해주는 날이 많습니다. 이제 숏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숏은 시장이 아래로 기울어질 때 그 흐름을 타는 전략입니다. 차트에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반복되면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하락 추세는 반대로 고점과 저점이 같이 내려오는 구조입니다. 반등이 나와도 전 고점을 넘지 못하고 밀리는 장면이 반복되면 시장이 위로 갈 힘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에서도 하락 신호가 나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 크로스라고 하며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차트가 전체적으로 아래로 눕는 느낌이 강해집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장면도 중요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면 상승의 연료가 떨어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힘이 빠진 상승은 작은 충격에도 꺾이기 쉬워서 숏 쪽 근거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하락의 속도를 키웁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이 나오면 공포가 먼저 번지고 가격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조지표가 등장합니다. 보조지표는 차트의 감정을 숫자로 번역해주는 도구입니다. 대표적으로 RSI, 맥디, 볼린저 밴드가 많이 쓰이고 초보자도 기준만 알면 활용이 가능합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수치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RSI만 믿지 말고 추세와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상승 추세에서 RSI가 높게 유지되는 건 강세의 특징일 수 있고 하락 추세에서 낮게 유지되는 건 약세의 특징일 수 있습니다. 숫자는 맥락에서 힘을 얻습니다. 맥디는 추세의 방향 전환을 빠르게 감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의 폭을 보여줍니다. 밴드가 좁아지면 큰 움직임 전에 숨 고르기일 수 있고 바깥으로 튀면 과열 신호로 볼 수도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볼 때는 중심선 주변으로 되돌림이 나오는지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바깥으로 튀었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은 단타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방향을 예언하기보다 반응을 읽는 방식입니다. 결국 롱과 숏은 감으로 고르는 게 아니라 신호가 겹칠 때 선택하는 게임입니다. 추세가 롱을 말하고 거래량이 동의하고 뉴스가 밀어주면 롱 쪽 확률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추세와 뉴스가 무너지면 숏 쪽이 유리해집니다. 이 기준을 잡아두면 차트가 흔들려도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기준이 없을 때는 캔들 하나에 심장이 요동치지만 기준이 있을 때는 계획대로 눌러 담게 됩니다. 단타는 결국 멘탈 싸움이기도 합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비트겟은 한국에서 앱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막혔고 금융당국 압박으로 접속 제한 조치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차단은 이미 시작됐고 다음 단계가 더 거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일은 단순합니다. 비트겟에 남아있는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고 거래를 이어갈 분들은 고정 댓글에 5개 거래소 비교를 보고 빠르게 이동 경로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고정 댓글에는 5개 거래소의 원화 입금 가능 여부, 한글 지원, 수수료, 이벤트 조건까지 묶어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영상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순서까지 맞춰 두었으니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코인 선물 거래를 초보자 눈높이로 더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다음 영상도 같은 방식으로 차근차근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